안녕하세요, 김태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복코 수술이랑 콧볼 축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상담하다 보면, 그리고 저희가 직원들이 전화를 받다 보면 넓은 콧볼과 그리고 복코에 대한 부분을 서로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처음은 복코랑 넓은 콧볼에 대한 부분을 좀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디테일하게 어떤 식으로 수술이 이루어지는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콧구멍이 양쪽에 두 개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콧볼이랑 코끝이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이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코끝이라는 곳이고, 이게 넓은 경우 이거를 복코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부분, 여기를 우리가 콧볼 또는 콧날개라고 얘기하고, 이 폭이 넓은 경우 콧볼이 넓다, 넓은 콧볼이라고 하고, 이것에 대해서 콧볼 축소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좋아요. 복코는 코끝 부분의 볼륨이 커서 뭉툭한 느낌을 유발하는 거고, 이 넓은 콧볼은 양쪽에 있는 콧볼의 폭이 넓어서 좀 벌렁한 느낌이나 코 아래서 좀 퍼져 보이는 느낌을 줄여주는 수술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콧볼 축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복코 수술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일단 복코 수술 먼저 얘기할게요. 복코 수술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코끝이 뭉툭한 느낌에 대한 교정을 하는 거를 얘기해요. 복코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 코끝을 구성하는 연골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 연골이 이렇게 있으면 슬림한데 이렇게 있으면 뭉툭한 거죠. 그래서 이 코끝을 구성하는 코끝 연골이 넓고 퍼져 있는 경우 복코의 원인이 돼요. 두 번째는 이게 피부고 이게 연골이라고 했을 때, 피부와 연골 사이에 이 연조직이 이렇게 안에 있어요. 이 연조직은 뭐 지방 조직이라고 쉽게 설명하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지방 조직도 있지만 섬유 조직도 있고 근육 조직도 일부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런 조직들을 슬림하게 만들어주는 수술을 해줘야지 좀 더 복코 수술에서 피부가 두꺼운 거를 슬림하게 만들어서 복코 수술에 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연골과 안에 있는 연조직은 슬림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피부는 복코 수술에 제한점이 분명히 돼요. 피부가 두꺼운 거는 성형외과 선생님이 이걸 얇게 만드는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사이즈가 큰 경우에도 얘를 잘라낼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흉터가 생기기 때문에 쉽게 잘라내는 걸 하기는 쉽지 않은 얘기죠. 그래서 젊은 분한테 이렇게 잘라내서 하자고 하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 피부적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제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어떻게 하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골이 넓고 퍼져 있는 경우 일단은 연골의 일부를 제거해서 좀 더 사이즈를 줄여주게 되죠. 그리고 안에 있는 피부와 연골 사이에 있는 연조직, 이 지방조직, 섬유조직, 근육조직 같은 것들을 덜어내 주는데, 무작정 다 잘라낸다고 좋아한 건 아니에요. 혈류량에 장애가 되면 그런 걸로 인해서 피부적인 색이 변화나 괴사 같은 것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혈류량에 저하가 생기지 않는 선에서 제거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비중격이라는 연골을 우리가 채취를 하게 돼요, 수술할 때. 물론 수술자마다 수술적인 방법이 다른데, 저는 주로 비중격이라는 연골을 사용해서 이 코끝 연골 사이에 지지구조를 만들어줘요. 이렇게 지지구조를 만들어주고, 이 지지구조에 연골을 싹 묶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넓은 느낌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슬림한 느낌으로 유도될 수 있어요. 이 그림처럼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코끝 높이를, 아까 얘기했지만 피부가 두꺼운 경우는 이 두꺼운 거를 해결하기 어려워요. 펑퍼짐한 외투의 옷을 슬림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옷이 줄진 않잖아요. 이 레깅스 같은 스판이라면 이게 안쪽에 있는 몸의 사이즈가 줄면 걔도 따라서 줄겠지만, 피부는 그 정도로 탄력이 좋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쪽에 있는 골격을 줄여줬을 때 이 피부가 그거를 바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높이를 좀 더 줌으로써 피부적인 거를 타이트하게 가져가서 슬림한 느낌을 유도해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코끝의 높이를 주는 거 더하기 연고를 좀 더 쌓아 올려주는 방법을 쓰게 돼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코끝을 좀 더 슬림하게 만들죠.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처음 모양은 뭉툭하고 낮았었는데 슬림하게 만들면서 높이감을 줘서 좀 더 슬림한 코끝의 모양을 만드는 거죠. 여기까지 복코 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콧볼, 넓은 콧볼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볼게요. 콧볼이 넓다는 거는 이 콧날개가 벌렁하거나 그런 거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안쪽으로 절개해서 줄여주는 방법이랑 바깥쪽에 있는 피부를 잘라내서 줄여주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역시 바깥쪽으로 잘라내서 줄여주는 방법이 효과적인 면에서는 훨씬 좋죠. 그런데 바깥쪽으로 흉이 난다는, 절개선이 생긴다는 부분에 대한 거부감이 사실 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절개선을 바깥쪽으로 많이 연장하지 않는 미니 콧볼 축소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런 절개선 흉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러한 미니 콧볼 축소를 통해서 절개선에 대한 부담감을 덜면서 넓은 콧볼에 대한 효과적인 개선을 경험하고 만족하시는 분도 꽤 많이 있죠. 그래서 콧볼 축소 어떻게 하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쪽을 절개하는 방법이랑 바깥쪽 절개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안쪽 절개하는 방법은 주로 이 부분을 절개하는 거예요. 주로 바닥 부분이 넓은 사람, 이 바닥 부분이 넓은 사람의 경우에는 우리가 콧구멍 모양이 이런 모양이 가깝게 생긴 사람은 콧볼 축소를 바깥쪽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너무 끝이 뾰족하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돌이킬 수도 없고 너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주로 이런 경우에는 이 바닥 부분을 잘라내서 모아주면 좀 더 도움이 되는데, 이 바닥 부분은 잘라내는 폭이나 이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깥쪽을 절개하는 방법에 비해서는 효과가 좀 덜해요. 하지만 이 끝부분이 너무 약간 각져 있는 경우에는 바깥쪽 절개하는 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주로 바닥 쪽을 택해서 안쪽 절개 방법을 쓰는 편이에요. 저는 요거는 바깥쪽 절개에 의한 방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바깥쪽 절개에 대한 설명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결국 바깥쪽 흉이 눈에 드러난다, 그런 것에 대한 부담감인 거죠.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예시 사진인데, 이 절개선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깥쪽으로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되게 절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되게 신경이 쓰이게 돼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콧볼 축소를 할 때 바깥쪽 절개선을 옆으로 많이 가져가지 않아요. 한 요 정도 선에서만 가져가죠.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주름이랑 거의 맞닿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 대신 안쪽 절개 부분을 좀 넓게 가져가서 바깥쪽으로 절개를 많이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효과를 안쪽 절개를 통해서 좀 더 효과를 내고 있죠. 그렇게 되면 이분 보시게 되면 미니 콧볼 축소를 하게 되면 절개선이 요 정도밖에 안 보여요. 거의 안 보이는 식이죠. 이분도 넓었었는데 요주름선이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안 보이죠. 하지만 효과적인 부분에서도 꽤 넓은 느낌을 줄여주면서 바깥쪽의 흉터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보이지 않죠. 절개선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시술적인 효과가 되게 좋아요. 앞서 의견 정리하자면, 복코는 코끝이 뭉툭한 거, 큰 경우, 그거에 대한 교정을 하는 거. 콧볼 축소는 넓은 콧볼에 대한 축소를 해주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복코와 넓은 콧볼에 대해서 설명했고, 다음에 또 다른